안녕 티스탐스 친구들, 다들 잘 지냈어? 이번이 검은 토끼 해라는데 깡총깡총 뛰는 토끼처럼 올 한해도 힘차게 달려보자고.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번엔 새로운 스포츠를 탐구해볼까 해. 혹시 신사의 스포츠라고 들어봤어? 지금 TVN 스포츠에서 중계도 하고 있고 한창 경기도 진행 중인 종목이야. 맞아, 바로 테니스야. 요즘 2030 사이에서 테니스가 유행이라지. 지금은 호주 오픈이라고 테니스 그랜드슬램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정현 선수가 2018년 남자 단식 본선 4강에 올라가기도 했고 얼마 전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에서 권순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 그만큼 테니스는 우리 문화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테니스에 대해 조금은 알고 봐야겠지. 그래서 오늘은 테니스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 테니스의 역사와 규칙에 대해 탐구해볼 거야. 아주 신사답게 말이지. 젊은 친구, 신사답게 따라오라고. 때는 거슬러 올라가 11세기 중세 프랑스. 당시 프랑스에는 귀족 승려들의 유흥으로 시작되었던 라뽀무라는 놀이가 있었어. 뽀무는 불어로 손바닥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손바닥으로 공을 치고받는 놀이였다고 해. 그러다 13세기쯤 네트 위로 상대방과 공을 치고받으며 점수를 내는 스포츠인 주드폼으로 발전하게 됐어. 그런데 털과 면으로 만든 공이라도 경기를 하다 보면 손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던 게임은 장갑을 끼고 하게 되었고 그러다 16세기쯤 처음으로 라켓이 도입되었지. 주드폼은 귀족 스포츠답게 공을 넘길 때 테네즈, 여기 받으시오 라고 외치면서 넘겼다나 봐. 그런 주드폼을 재밌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인들이었어. 영국 사람들은 이 게임을 소개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외치던 테네즈에서 공을 친다라는 뜻을 포함해 테니스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 테니스의 어원이 된 거지. 그렇게 영국에서 소문을 탄 테니스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해. 영국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을 가뿐히 넘겨버릴 정도였다니까. 크리켓이 인기가 많았다 보니 영국에는 잔디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어. 이때 1860년대 후반 윙필드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는 영국의 잔디밭을 테니스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1874년 잔디밭에서 하는 테니스인 스페어리 스티크를 만들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휴대용 테니스 세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어. 윙필드의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테니스 세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테니스는 영국에서 더욱 대중화되었지. 이후 윙필드는 MCC와 협력해서 새로운 코트와 규칙을 만들었고 1877년 윈블던 챔피언십까지 개최하게 돼.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가장 주요한 대회로 간주되고 있지. 그때의 규칙에서 조금씩 발전해 지금 우리가 아는 테니스로 자리 잡게 된 거야.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으니 이제 테니스 규칙에 대해 알려줄게. 테니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규칙과 경기 방식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 하지만 걱정은 노노노! 티스탐스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볼게. 테니스는 상대방의 서브를 통해 자신의 엔드로 넘어온 공을 다시 상대 엔드 안으로 넘겨야 점수를 얻는 게임이야. 단, 넘어온 공이 2번 이상의 바운드가 생기면 상대방이 점수를 얻게 돼. 또한 단식의 경우 양옆에 알리는 코트로 치지 않아. 어때? 생각보다 간단하지? 이제 조금 복잡한 점수 체계에 대해 알아볼까? 우선 테니스의 점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게임, 세트 순이야. 포인트 4점을 따내면 한 게임을 이기게 되고 6게임을 따내면 한 세트를 이기게 돼. 그렇게 따낸 세트를 베스트 오브 3, 베스트 오브 5, 즉 3세트 2선승, 5세트 3선승을 해야 승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테니스는 포인트 카운팅 용어가 특이해. 0점은 러브, 1점은 15,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는데 이 점수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썰 하나 풀고 갈게. 이렇게 특이한 카운팅 용어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귀족들이 즐긴 경기였던 만큼 평민들이 점수를 알아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 시계를 4분의 1로 나누어 0, 15, 30, 45, 60으로 점수를 계산했던 것에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어. 45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 편하게 40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해. 그렇다면 0은 왜 러브일까? 앞에서 테니스가 프랑스에서 유래됐다고 했지? 불어로 레브는 달걀이라는 뜻이야. 계란이 숫자 0과 비슷해 레브로 불렸다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발음인 러브로 바뀌게 되었다나? 아무튼 역시 신사다운 스포츠답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것 같아. 다시 경기 방식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자면 4포인트를 획득해 한 게임을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만약 포인트가 40올이 된다면 듀스가 되고
듀스인 상태에서 먼저 1포인트를 따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붙어 어드밴티지를 얻은 선수가 다시 득점을 하게 되면 그 게임 승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듀스가 되지. 그렇게 해서 6게임을 먼저 따내는 사람이 한 세트 승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5대5의 게임 스코어가 된다면 윈바이2라는 룰이 적용돼. 윈바이2는 5대5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2번 연속으로 게임을 따내야 하는 룰이야. 예를 들면 A와 B의 게임 스코어가 5대5일 때 A가 한 게임을 이기게 되면 6대5가 되지만 윈바이2 룰을 적용해 승부는 끝나지 않고 A가 한 게임을 더 이겨 7대5인 2점 차이를 만들어야 한 세트를 승리하게 돼. 하지만 A와 B가 6대5인 상황에서 B가 한 게임 이기면 6대6이 되면서 다시 2게임 차이로 벌려 어느 한쪽이 8대6이 되어야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테니스만의 특별한 룰이 있어. 바로 타이브레이크. 타이브레이크는 6대6 등의 비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룰이야. 15, 30, 40와 달리 1, 2, 3식으로 한 포인트씩 더해 먼저 실점을 선취하는 방식인데 디사이딩 세트 타이브레이크, 일명 슈퍼 타이브레이크는 10점을 선취하는 대회도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타이브레이크 점수가 6대6, 9대9가 된다면 어떡할까? 다시 윈바이2를 적용하게 되면서 어떤 경기는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룰을 만들었냐고? 테니스에는 무조건 2경기 앞서야 경기가 끝나다 보니 상대의 서브 게임을 막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인 예로 슈퍼 타이브레이크가 적용되지 않았던 2010년 윈블던 1회전 경기를 들 수 있어. 존 이스너와 니콜라스 마위의 경기는 무려 11시간 5분이나 진행했다고 해. 이렇듯 타이브레이크가 없다면 선수들의 체력은 물론이고 보는 관중들도 지루해지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룰이야. 타이브레이크는 모든 대회에 적용되지만 슈퍼 타이브레이크 같은 경우 이전까지 대회마다 그 규정이 달랐어. 그래서 작년부터 4개의 그랜드슬램 토너먼트 슈퍼 타이브레이크를 6대6에서 10점 선취하는 방식으로 통일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해. 테니스 경기 방식을 알았으니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테니스는 경기를 시작할 때 엔드의 선택과 서버 또는 리시버의 선택을 토스 게임으로 결정해. 토스 게임은 주로 동전 던지기, 라켓 돌리기, 가위바위보 등을 하지. 만약 토스 게임에서 이겨 엔드를 선택하게 되면 상대편은 서브권을 결정하게 되고 반대로 서브권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편은 엔드를 고르게 돼. 엔드는 각 세트의 홀수 게임이 지나면 엔드를 교환하고 타이브레이크는 게임에서 6배수마다 엔드를 바꿔서 진행해. 다음은 서브에 대해 알아볼까? 테니스에서는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 서브를 통해서 공격 한 번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서브는 기본적으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게임이 끝날 때마다 교체하게 돼 있어. 한 번 실패하면 폴트, 2번 전부 실패하면 더블 폴트라고 하는데 더블 폴트가 되면 상대방이 한 포인트를 얻게 돼. 서브를 넣을 때는 베이스 라인 바깥쪽에서 쳐서 대각선 상에 있는 상대편의 서비스 박스에 넣어야 해. 서비스 박스에서 벗어나거나 대각선이 아닌 맞은편의 서비스 박스에 넣게 되면 폴트가 되는 거지. 서브를 성공하더라도 공이 네트를 건드리면 레트가 적용되면서 다시 서브를 해야 해. 또 발이 코트 안이나 선을 밟은 상태에서 서브를 넣게 되면 풋폴트가 되고 그 외에도 서버가 걷거나 뛰어가는 자세에서 서브하거나 발이 센터마크, 사이드라인 연장선을 침범할 때도 풋폴트라고 불러. 혹시 기억해? 앞에서 얘기했듯 넘어온 공을 2번의 바운드가 있기 전에 상대 코트로 다시 넘겨야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 실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 경기 중에 신체나 라켓이 네트에 닿았을 경우, 상대방이 친 공이 신체에 닿았을 경우, 라켓을 던져 공을 쳤을 경우, 공이 네트에 넘어오기 전에 공을 쳤을 경우, 서비스가 바운드 되기 전에 넘겼을 경우, 고의로 공을 잡거나 공이 라켓에 2번 이상 닿게 된 경우들이 있지. 이 경우들을 조심하면 실점하지 않을 수 있어. 잠깐! 테니스를 배웠다고 바로 갈 건 아니지? Manners make it tennis. 처음에 말했듯 테니스는 귀족 스포츠였다 보니 매너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들에게도 요구되는 매너가 있어. 친구들이 테니스를 바르게 즐기기 위한 매너들을 알려줄게. 먼저 선수들이 지켜야 할 매너야. 축구 선수들은 축구복을 입고 야구 선수들은 야구복을 입지? 테니스에도 테니스복을 꼭 입어줘야 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니스는 그 규정이 특별히 엄격하다고. 일반적으로 남자는 깃이 달린 셔츠에 짧은 하의,
여자는 원피스 또는 셔츠에 짧은 하의를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2018년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1회전에서 세레나 윌리엄스는 폐색전 때문에 기능성 캐슈트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FFT 회장 버나드 가이디셀리는 2019년에 여성용 캐슈트를 금지시켰어.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 가끔 우리는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경기와 장소를 중시해야 해요.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복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적인 측면이 남아있어. 복장을 갖췄으니 이제 테니스 경기 중 예의에 대해 알아볼까? 시합을 시작하기 전 네트 앞에서 서로 악수를 하거나 라켓을 모아 인사를 해. 코트를 체인지할 때 네트를 넘어가는 행동은 절대 금지! 키가 커서 네트를 안 닿고 넘어갈 수 있다 해도 안 돼. 시합 중 상대방에게 볼을 건네줄 때에도 상대방이 원바운드로 공을 잡을 수 있게 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멋진 플레이를 했을 경우 칭찬은 필수! 얼떨결에 득점을 하게 되었을 땐 좋아하기 금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해야 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트래시 토크는 당연히 안 되겠지. 또한 아무리 자신의 플레이에 화가 나더라도 코트에 라켓을 던지는 행동이나 비속어 사용은 안 돼. 영국 노팅엄에서 열린 남자 프로 테니스 경기 중 클라인이 본인의 실책에 바보 같은 놈이라며 욕설을 했다가 주심이 게임 페널티를 부과해 경기에서 졌던 사례가 있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경기장에선 입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야. 그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면 시작과 똑같이 경기장 가운데서 인사로 마무리! 어때? 경기 내에서 지켜야 하는 매너들이 엄청 많지? 선수만 매너를 지키면 뭐해? 보는 관중들도 매너를 지켜야지. 관중들의 매너도 알아보자. 테니스는 선수들의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예민한 운동이다 보니 관중들이 꼭 지켜줘야 할 매너들이 있어. 경기 시작 전 입장을 완료해줘야 하고 자리 이동은 엔드 교체 시에만 가능해. 만약 경기 시간을 못 지켜 늦게 오게 됐을 때 출입문이 닫혀 있어도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 쉿! 경기가 시작하게 되면 정숙, 또 정숙해야 한다고.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꺼두거나 무음으로 해두고 사진 촬영 시엔 플래시는 금지되어 있어. 선수가 슈퍼플레이를 했을 경우 응원하는 선수와 상관없이 찬사를. 멋지다 순우야! 상대방 선수를 비방하거나 실수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지금까지 테니스를 즐기기 위해 테니스의 역사와 규칙, 그리고 매너에 대해 알아봤어. 어때? 조금은 테린이에서 벗어난 것 같지? 그럼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야외로 나가 테니스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추워서 나가기 좀 그렇다고? 그렇다면 티빙을 통해 호주 오픈과 함께해도 좋아. 호주 오픈은 1월 29일까지 티빙에서 생중계해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그럼 나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티스탐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 안녕!